리스본의 오래된 아파트 창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파도의 선율은 아멜리아의 고독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다정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현실의 아멜리아는 깊은 외로움 속에 잠겨 있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고 가끔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다. 72해의 삶은 마치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느껴졌다. 어느 주말 손녀딸 마리아가 할머니 집을 찾았다. 할머니, 이거 한번 써보세요. 마리아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내밀며 말했다. 이 앱으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노년층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앱을 설치해주며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아멜리아는 복잡한 기계가 영 어색했지만 손녀의 성의를 봐서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이 작은 화면 속 세상이 지독한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며칠 후 아멜리아는 조심스럽게 앱을 열었다.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예술을 사랑하는 사업가 리카르도 실바란 프로필을 가진 남자가 올린 글에 시선이 머물렀다. 리스본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과 함께 짧은 시 한 편이 적혀 있었다. 왠지 모를 끌림에 아멜리아는 용기를 내어 짧은 댓글을 남겼다. 아름다운 글과 사진이네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놀랍게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리카르도에게서 답글과 함께 개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멜리아 씨의 댓글에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이야기를 나눠도 될까요? 그의 메시지는 정중하고 부드러웠다. 아멜리아의 마른 가슴에 잔잔한 파문이 일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설렘이었다. 그날부터 아멜리아와 리카르도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리카르도는 아멜리아의 소소한 일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녀가 정성껏 가꾼 작은 발코니 정원의 꽃 이야기, 즐겨뜨는 뜨개질, 과거 교사 시절의 추억들까지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지낸 사람처럼 다정하게 귀 기울였다. 그는 자신을 브라질에서 예술품 관련 사업을 하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했고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 외롭게 지낸다고 소개했다. 아멜리아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어딘가 모르게 먼저 떠난 남편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남편처럼 따뜻하고 지적인 매력이 느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다. 리카르도는 아멜리아가 젊은 시절 즐겨 읽었던 페르난두 페소아의 시를 인용하며 그녀의 지성에 감탄했고 그녀가 만든 소박한 포르투갈 가정 요리 레시피를 궁금해했다. 아멜리아, 당신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시 같아요. 당신의 지혜와 따뜻함에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칭찬은 아멜리아의 잊혔던 자존감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리카르도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었고 그와의 대화는 텅 빈 일상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리스본의 거리는 황금빛 낙엽으로 물들었다. 리카르도는 전화 통화를 제안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은 아멜리아의 귀에 감미롭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흘러들었다. 아멜리아, 당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더욱 반갑군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마법처럼 아멜리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함께 리스본의 아름다운 밤거리를 걷고 알파마 지구의 작은 식당에서 파두 공연을 보고 벨랭 지구의 유명한 나타르트를 나누어 먹는 미래를 그리듯 이야기했다. 아멜리아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설렘과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낡은 결혼 반지가 끼워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느 날 리카르도의 목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멜리아, 당신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되어 정말 미안하지만 브라질에서 진행 중인 중요한 예술품 거래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세관 통과를 위한 긴급 자금이 필요한데 해외 송금 절차가 복잡해서 며칠 내로 꼭 갚을 테니 혹시 소액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그는 매우 조심스럽고 간절하게 말했다. 아멜리아는 순간 망설였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절박한 목소리와 그동안 쌓아온 신뢰, 그리고 그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결국 그녀는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비상금 중 일부를 리카르도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돈을 보낸 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곧이어 도착한 리카르도의 감사 메시지와 당신은 내 천사예요, 아멜리아.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에 애써 마음을 다독였다. 첫 번째 송금 이후 리카르도의 금전 요구는 다양한 이유로 반복되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사업상 위기를 넘기기 위한 자금이 급하다는 하소연, 경쟁자의 방해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절박한 호소,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함께 살 포르투갈의 아름다운 집 계약금의 일부가 부족하다는 달콤한 속삭임까지. 아멜리아는 남편이 남긴 유산,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연금, 심지어는 딸 클라라에게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고 빌린 돈까지 그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차 리카르도의 문제 해결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게 되었고 그를 돕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다. 리카르도는 아멜리아의 헌신에 눈물로 감사를 표하면서도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예요. 나의 사랑, 우리는 곧 함께할 수 있어요. 라며 그녀를 끊임없이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아멜리아의 아파트는 점점 더 고립된 섬이 되어갔고 그녀의 세상은 오직 리카르도와의 관계 속에만 존재하는 듯했다. 딸 클라라는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했다. 예전보다 자주 은행에 가고 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대화를 피했다. 표정은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었다. 클라라가 조심스럽게 걱정을 내비치면 아멜리아는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라며 날카롭게 쏘아붙이거나 그냥 오랜 친구와 연락하는 것뿐이야. 라며 얼버무렸다. 아멜리아는 자신의 행동이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걸까? 라는 의문이 떠올랐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다. 리카르도와의 관계를 잃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고 그의 달콤한 약속과 함께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외면하며 리카르도가 보내준에서 도용한 멋진 중년 남성의 사진과 그가 묘사하는 환상적인 미래만을 붙들었다. 리스본의 겨울은 그렇게 차갑고 스산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덧 아멜리아의 통장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리카르도는 이제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랑하는 아멜리아, 드디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왔어요. 이 돈만 있으면 브라질에서의 모든 골치 아픈 사업을 정리하고 즉시 당신 곁으로 포르투갈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 아름다운 집도 이미 봐두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희망에 차 있었다. 그가 요구한 것은 현재 아멜리아가 살고 있는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거액을 송금해달라는 것이었다. 아멜리아는 평생의 안식처인 집을 담보로 잡혀야 한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과 갈등에 휩싸였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거실을 서성였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차갑게 내리고 있었고 아파트 벽에 걸린 낡은 아줄레주 타일 장식이 유난히 스산해 보였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꾸미던 젊은 날의 기억,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거실, 함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던 주방,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하지만 동시에 리카르도와 함께할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에 대한 기대감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고통이 끝나고 행복이 찾아올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세뇌하듯 되뇌었다. 며칠을 고민하던 아멜리아는 결국 리카르도의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은행으로 향했다. 대출 상담 창구 직원의 의심스러운 눈초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에 서명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마지막이야. 이제 곧 행복해질 수 있어. 라는 리카르도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한편 클라라는 더 이상 어머니의 불안정한 상태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몰래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리카르도라는 남자와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 사랑의 속삭임, 그리고 반복되는 금전 요구들. 클라라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로맨스 스캠 사례들을 찾아본 그녀는
리카르도의 수법이 전형적인 사기꾼의 그것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다. 클라라는 즉시 어머니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쉽지 않았다. 그녀는 다급한 마음에 평소 어머니가 즐겨보던 사진첩을 뒤적였다. 혹시라도 리카르도라는 남자의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다. 그때 어머니가 액자에 넣어 탁자 위에 올려둔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리카르도가 나의 젊은 시절 모습이라며 보내준 사진이었다. 그런데 사진 속 남자의 모습이 어딘가 낯익었다. 클라라는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무릎을 쳤다. 몇 년 전 돌아가신 유명한 포르투갈 배우의 젊은 시절 모습과 너무나 흡사했던 것이다. 클라라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그 배우의 이름을 검색했다. 화면 가득 배우의 사진들이 떠올랐고 그 중에는 아멜리아가 가지고 있던 사진과 똑같은 사진도 있었다. 명백한 도용이었다. 클라라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 시각 아멜리아는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리카르도가 알려준 해외 계좌로 송금하고 있었다. 마지막 송금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클라라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지금 당장 그 돈 보내는 거 멈춰요. 제발요. 그 남자 사기꾼이에요. 클라라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아멜리아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다. 클라라는 울먹이며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쏟아냈다. 사진 도용,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 그리고 어머니가 이미 상당한 금액을 송금했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아멜리아는 클라라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석고처럼 굳어갔다.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 없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의 삶의 전부였던 리카르도가 그녀에게 사랑과 희망을 속삭였던 그가 한낱 사기꾼일 리 없었다. 하지만 클라라가 보내온 배우의 사진과 리카르도가 보내준 사진을 비교해보는 순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너무나 명백한 거짓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아멜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리카르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몇 번 울리다 끊어졌다. 다시 걸었지만 이번에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흘러나왔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은 없었다. 그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다. 아멜리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은행 창구 직원이 놀라 다가왔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텅 빈 머릿속에는 오직 리카르도의 다정한 목소리와 그의 거짓된 약속들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평생 모은 재산,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 그리고 산산조각 난 믿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아멜리아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눈물만 흘렸다. 극심한 절망감과 함께 자신을 향한 혐오감, 그리고 세상을 향한 배신감에 몸서리쳤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얼마나 바보 같던가. 자책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리스본의 풍경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다. 클라라는 망연자실한 어머니를 보며 가슴 아파했고 동시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엄마를 좀 더 살뜰히 챙겼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클라라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외에 거점을 둔 전문 사기꾼을 검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법적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이미 빼앗긴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리스본에는 다시 봄이 찾아오고 있었지만 아멜리아의 마음은 여전히 혹독한 겨울이었다. 그녀는 깊은 상실감과 우울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집 밖으로 나서는 것도 두려웠다. 한때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던 뜨개질 바늘은 먼지가 쌓인 채 구석에 놓여 있었고 발코니의 작은 정원은 시들어 버렸다. 클라라는 그런 어머니를 곁에서 묵묵히 지켰다. 매일같이 찾아와 식사를 챙기고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꾸준히 심리 상담을 권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던 아멜리아도 딸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지못해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은 더디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조금씩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오후 아멜리아는 무기력하게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한동안 돌보지 않았던 작은 허브 화분에 머물렀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던 화분 한 구석에서 아주 작은 연두빛 새싹 하나가 힘겹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너무나 작고 연약했지만 분명한 생명의 기운이었다. 아멜리아는 한참 동안 그 새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메마른 눈가에